로마의 한복판, 뜨거운 햇빛 아래 거대한 돌 구조물이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곳을 관광지로 찾지만 2000년 전 이곳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피와 환호, 공포와 열광, 정치와 오락이 한데에 섞여 끓어오르던 거대한 무대,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상상 속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폐허처럼 보이는 현재의 돌 계단들이 사람들로 꽉 차 있던 날,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던 경기의 소리, 쇠사슬이 끌리는 마찰음, 맹수의 포효, 군중의 함성이 뒤섞여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심장처럼 뛰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콜로세움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건물을 세우게 만든 제국의 상황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1세기 중반, 로마는 겉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황제들이 잇따라 폭정과 향락으로 명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로 황제는 특히 악명 높았습니다. 그는 로마시 한복판에 자기만을 위한 거대한 황궁, 황금궁을 지으며 도시의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타오르던 로마의 거리, 그 뒤에 세워진 사치스러운 궁전은 민심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네로가 죽고 내전이 이어진 뒤 새로운 황제 가문 플라비우스 왕조가 등장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는 혼란스러운 제국을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그 답 중 하나가 바로 공공 오락시설이었습니다. 네로가 자기 집을 지어 올렸던 그 자리 일부에 새 황제는 시민 모두를 위한 거대한 경기장을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왕의 사적 공간을 허물고 대신 시민을 위한 공간을 세운다는 상징. 콜로세움은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건물로 태어났습니다. 콜로세움의 정식 이름은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것을 콜로세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근처에 세워졌던 거대한 네로의 청동상이 콜로수스라고 불렸던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거인상을 뜻하는 말에서 비롯된 이 이름은 점차 이 원형 경기장 자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의 규모는 당시로서는 엄청났습니다. 높이 수십 미터에 이르는 타원형 구조물, 최대 5만 명에서 7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관중석, 4층에 이르는 외벽과 복잡한 출입구, 그리고 그 아래 지하에 숨겨진 통로와 공간들. 로마의 건축 기술과 조직력, 그리고 제국의 자원이 집약적으로 투입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느리게 주민하듯 콜로세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느 날 새벽,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콜로세움 주변은 이미 분주합니다. 노예들과 관리인들이 동물 우리를 점검하고 검투사들은 무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오늘 경기를 보러 온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온 가족, 친구들과 함께 소리 지를 준비를 하는 젊은이들, 정치적 네트워크를 확인하려는 귀족들까지. 콜로세움은 단순한 오락장이 아니라 로마 사회의 계층과 욕망이 한 번에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관중석에 앉을 수 있는 위치는 사람의 신분과 직업에 따라 달랐습니다. 황제와 상원의원, 고위 귀족, 기사계급, 평민, 여성, 노예 해방인. 이는 우리가 오늘날 경기장에서 비싼 좌석과 싼 좌석을 나누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좌석은 곧 사회적 신분표와도 같았습니다. 가장 아래, 경기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황제와 귀족들이 앉았습니다. 이들은 검투사의 표정 하나, 피 튀기는 순간까지 가장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위층으로 갈수록 점점 서민들의 공간이었고, 가장 위쪽에는 여자와 하층민, 때로는 노예 출신 해방인들이 앉았습니다. 콜로세움의 좌석 배치는 로마 사회의 계층 구조를 그대로 눈으로 보여주는 돌로 만든 사회도였습니다. 이제 경기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먼저 아침 시간에는 야생동물을 이용한 사냥극이 펼쳐졌습니다. 사자, 호랑이, 곰, 코끼리, 늑대, 악어까지 온갖 동물들이 제국의 곳곳에서 끌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치적 과시였습니다. 보라, 우리가 지배하는 세계를. 저 동물들은 모두 우리가 정복한 땅에서 온 것이다. 관객들은 맹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동물과 싸우는 사람들은 때로는 숙련된 사냥꾼이었지만 때로는 죄인, 포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맹수 앞에 던져졌고 관중들은 그 장면을 숨을 죽이며 지켜보다가 결과에 따라 환호하거나 외면했습니다. 정오에 가까워질수록 경기는 점점 더 잔혹한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처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죄인들은 잔혹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았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공공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인 장면들이 펼쳐졌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공간은 단지 오락을 위한 곳일 뿐만 아니라 질서와 권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법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온 도시 앞에서 보여주는 공개형 처벌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검투사 경기가 시작됩니다. 콜로세움의 모래바닥 위 2명 혹은 여러 명의 검투사가 입장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무기와 방어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헬멧과 방패, 짧은 검, 큰 망치, 그물과 삼지창, 각각의 조합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구성되어 서로 다른 스타일의 싸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검투사들은 대부분 노예, 전쟁포로, 형벌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검투사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한 번의 승부로 명성과 돈을 얻고 싶었던 이들입니다. 검투사들은 로마 시민들에게 공포이자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존재였고 동시에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일시적인 스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검투사처럼 용감해지고 싶어 했고 어떤 여성들은 검투사의 강인한 육체와 용기에 매혹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의 관중석을 채운 사람들은 검투사가 등장할 때마다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의 이름을 외치며 열광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체육 경기장과 비슷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패자는 단순히 경기에서 진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한 검투사가 쓰러지면 관중의 시선은 황제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상상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위냐 아래냐? 실제로 어떤 제스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황제나 주최자가 패자의 생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관중이 살려달라고 외치면 패자는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경기장 밖으로 실려나갈 수 있었고 반대로 죽음을 요구하는 함성이 높으면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콜로세움은 한 인간의 생과 죽음이 군중의 감정과 정치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무대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경기장의 아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콜로세움에 가면 모래바닥 아래에 복잡한 지하 구조물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부분이 가려져 있었고 관객들은 그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지하에는 좁은 통로, 창고, 동물 우리, 검투사와 노예들이 대기하던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홀과 같은 승강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치들은 무대 장치나 동물, 때로는 사람을 갑자기 경기장 위로 튀어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관객의 눈에는 마치 땅속에서 맹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로마의 뛰어난 공학 기술이 만든 공연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하 공간은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검투사, 곧 경기장으로 끌려갈 죄수, 이동 중인 맹수들 사이에서 공포와 절망,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환호성이 울리고 지하에서는 떨리는 숨소리가 가라앉습니다. 이 대비야말로 콜로세움이라는 공간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관객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로마와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진 피와 고통의 로마가 한 건물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콜로세움을 바라보겠습니다. 로마의 정치가들은 콜로세움을 비롯한 각종 경기와 오락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빵과 서커스라고 부릅니다. 로마 시민들이 삶에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식량과 화려한 구경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을 눌러버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콜로세움은 그 전략의 상징이었습니다. 황제들은 새로운 경기와 더 자극적인 쇼를 기획하며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전리품 행렬, 전쟁 포로들의 등장, 실제 전투를 재현하는 모의 전쟁까지. 콜로세움은 제국의 힘과 영광을 과시하는 무대이자 시민을 달래는 거대한 쇼의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쇼에는 비용이 듭니다. 수많은 동물, 수백 명의 검투사, 복잡한 장치와 관리인, 건물 유지 비용까지. 이 비용은 결국 로마 제국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과도하게 오락에 의존한 정책은 결국 제국의 체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제국의 모습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의 판도도 바뀝니다.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대를 지나 마침내 국교로 인정받게 되면서 잔혹한 경기와 피해 오락에 대한 비판도 커졌습니다. 물론 콜로세움의 경기가 기독교 때문에 한 번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요인, 제국의 불안정, 행정 시스템의 변화 등 여러 요소가 겹치며 경기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중세로 들어가면서 콜로세움은 더 이상 제국의 메인 무대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진과 약탈, 전쟁과 무관심 속에서 콜로세움의 돌은 조금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편리한 석재 채석장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 콜로세움의 돌을 떼어다가 썼습니다. 한때 로마의 영광을 상징하던 건물은 이제 쓸모있는 자원 정도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무너졌지만 그 거대한 윤곽은 남아있었습니다. 중세와 근세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폐허를 보며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타락한 제국의 상징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인간의 허영과 폭력의 증거였으며 또 어떤 이에게는 과거의 화려함을 떠올리게 하는 로맨틱한 유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콜로세움을 관광지로 찾습니다. 사진을 찍고 내부를 둘러보며 예전에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여전히 조용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가? 대중은 피와 환호를 어떻게 소비해왔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콜로세움을 갖고 있는가? 콜로세움은 단지 옛날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재미와 폭력, 권력과 대중이라는 오래된 관계를 눈앞의 공간으로 보여주는 실물 교과서입니다. 검투사의 함성이 울리던 그 자리, 황제가 손짓을 하던 그 자리, 죽음과 환호가 서로 뒤엉켜 하나의 장면이 되던 그 자리. 콜로세움의 관중석에 한번 앉아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느 층, 어느 자리에 앉게 될지는 당신의 신분과 재산, 성별과 출신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흥분과 공포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한편 경기장 모래 위에 서 있는 누군가의 입장에서 세상을 올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눈부신 햇빛 위에서 쏟아지는 수만 쌍의 시선,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폐쇄된 구조. 그 가운데서 그는 싸우고 죽고 혹은 살아남습니다. 콜로세움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두 시선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마지막 숨을 내쉬던 사람들의 시선. 로마의 두 얼굴은 바로 이곳에 겹쳐져 있습니다. 화려한 제국의 무대, 그리고 그 무대를 지탱하기 위해 흘려야 했던 수많은 피. 오늘 우리가 이 유적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과거를 비난하거나 동경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장면을 즐기고 어떤 장면 앞에서 외면하는가? 콜로세움의 돌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사이를 스치는 바람은 여전히 옛날의 함성을 데려옵니다. 그 함성 속에서
우리는 제국과 대중, 폭력과 오락이 서로 기대고 서 있던 로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